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6월 30일 매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과 관련된 것입니다. 리얼미터가 2,53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숨에 3위에 올랐습니다. 10.1%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가 1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 정치적인 존재감, 무게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지지율이 1, 2%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해도 5%가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10%가 넘었다면 앞으로 15%, 20% 하기에 따라서 금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 판도에 앞으로 윤석열 변수가 꽤 크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고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인 사람입니다. 그런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권력의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10%가 넘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권력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분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총장을 수없이 여러 차례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25일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는 소위 책상까지 쳐가면서 이런 말을 했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말을 겸허하게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총장이 장관 말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검찰총장이 지일합시고, 이런 표현 썼죠. 아주 천박한 표현을 썼죠. 게다가 법 기술을 부린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한 것입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했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많은 범죄 혐의가 나오니까 검찰이 그걸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들 보면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의 소위 동양대 PC와 가정의 PC를 반출해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정경심 교수의 사적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법원이 벌써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이 두 사람이 그거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를 보존하려고 PC를 그렇게 반출한 거다, 이런 주장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검찰의 수사를 확인해 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한 겁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감정을 표출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공격을 하고 있고, 그 선봉에 추미애 장관이 서 있는 거죠. 이어서 민주당의 설훈 의원 같은 사람은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왜 이렇게 싸우느냐, 나 같으면 진직 검찰총장이 그만두었겠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고, 조국 덕분에 청와대에 가서 비서관도 했던 최모 열린민주당 의원, 이분도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핍박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라는 분 어떤 분입니까?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온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기소까지 하려고 하니까 검찰 상부에서 권력을 의식하고 해서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죠. 그때 윤석열 소위 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수사 일선에서 윤석열은 배제가 되고 고검의 한직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윤석열을 지금 현 정부가 발탁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맡겼습니다. 그 윤석열이 현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열심히 수사하니까 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통틀어서 검찰 중립을 가장 잘 하려고 했던 정부는 어떤 정부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윤석열 주저없이 이명박 정부였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윤석열 본인은 대검 중수과장 특수부장으로 수사를 하는데, 특수수사를 한 3년가량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을 구속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 그냥 쿨하게 처리하더라.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검찰 중립을 가장 잘 보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은 당황해가지고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당신이 검사를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는 것이 저에게 정무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윤석열이 정무감각이 있다. 윤석열이 정무감각이 있다는 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겠죠. 윤석열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다면 조국 사태 때 수사 적당히 했을지 모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적당히 수사를 해서 얼버무렸을지 모르죠. 대통령이 30년 동안 가까이 지낸 사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한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공작 사건, 뭐 이런 타이틀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쭉 수사를 해왔고, 일부는 기소하고 재판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추가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민주당 많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이 이 사건도 정부 감각을 발휘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이 오는 날 추미애 장관의 저런 공격을 안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생각을 해서 수사를 해왔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의 모든 수사가 다 무리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는 소위 무리한 과잉 수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만큼은 저는 비교적 윤석열 검찰이 철저히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을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박한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그런 표현은 자기 인격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품격 없는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집이 그만큼 품격이 없고 초라하고 천박하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런 점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마 성격상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여러 천박한 표현이 나오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은 인성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인성의 인격 도야의 문제, 이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저런 거친 언어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인성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추미애 장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러 의원들과 한 한정식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그 기자들 앞에서 막말을 많이 썼습니다. X 같은 어떤 신문, 이해창 이놈, 뭐 사주 같은 놈,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료 의원들이 이 추미애 장관을 말리려고 하니까 마당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 이런 기사들도 과거에 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7월경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인격에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거친 언사를 쓰는 까닭은 윤석열 검찰이 권력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본인의, 추미애 장관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머릿속에는 차기 대권 도전이 있고 또 서울시장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추미애 장관은 본인도 이 기회에 윤석열을 때리면서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더 키워보겠다, 이런 아마 계산을 해서 그런 말들을 거칠게 내뱉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컴플렉스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때 추미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큰 역풍을 맞게 되니까 당시 17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 2박 3일 동안 15km를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본인이 노무현 탄핵 찬성한 건 너무 잘못됐다면서 뉘우치는 뜻으로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와서 추미애 장관이 대표가 되는데요. 그때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시 의원이 제 정치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노무현 탄핵 찬성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추미애 머릿속에는 늘 친노 친문 핵심들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노무현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지워보기 위해서, 그리고 친노 친문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은 저렇게 윤석열을 때리면서 과격한 거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저런 모습은 본인의 인성의 문제라는 지적 받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저렇게 나올 때 과연 정치적으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친노 친문 핵심들 일부는 추미애 장관의 저런 거친 표현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추미애 장관 격려 문자를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합리, 인격을 중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눈에는 추미애 장관의 저런 언행은 밉상으로 보일 거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정치적 존재감은 친문 핵심, 소위 대깨문이나 문바에서는 조금 커질지 몰라도 범국민적으로는 추미애의 소위 이름은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정치적 성장을 꿈꾼다면 오히려 추미애의 이런 언행이 나중에 추미애의 미래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연이은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성숙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는 열심히 윤석열을 때리지만 윤석열은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자주 쓰는 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바로 그런 태도 아닌가 싶어요.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위 개가 아무리 많이 열심히 멍멍 짖어도 기차는 묵묵히 간다. 윤석열은 자기 할 일 그대로 하면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습니다. 권력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정말 눈엣 가십니다. 이 1년 동안 윤석열 검찰 권력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꿋꿋하게 잘 버틸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검찰을 바로 세우는 거죠. 윤석열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검찰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소위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윤석열은 임기를 꿋꿋하게 마쳐야 된다. 아무리 권력이 윤석열을 때리고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해도 윤석열은 소신 있게 검찰을 잘 지휘하면서 검찰의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윤석열 뚝심 있게 가기를 권합니다. 시바다 도요라는 일본의 시인이 계셨습니다. 93살의 시인으로 등단을 한 분이고 102세 때 돌아가신 분인데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일본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그분의 일종의 시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시바타 도요의 시 중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도 살면서 괴로운 일 많았어. 그러나 살아보니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취지의 시인데요.
윤석열 지금 아주 괴로운 심정일 겁니다. 앞으로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권력에 공격이 계속될 겁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